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옷 한 벌 안 걸친 채 굶주린 상태로 구석기 시대의 울창한 밀림을 헤매고 있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고 정신은 아득하죠. 그때 눈앞에 아주 새빨갛고 탐스럽게 익은 산딸기 한 뭉치가 보입니다. 여러분 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일단 입으로 가져가겠죠. 지금 당장 먹어. 당분이야? 칼로리야? 살아야 해. 뇌에서는 도파민이 폭발합니다. 왜냐고요? 인류 역사의 99% 동안 지금 눈앞에 있는 칼로리를 당장 섭취하느냐 마느냐는 생존 그 자체였거든요. 내일은 없어요. 굶어 죽기 직전인데 내일을 기약한다고요? 그건 미친 짓이죠. 그런데 그 딸기 넝쿨 바로 옆에 아주 볼품없는 씨앗 주머니 하나가 놓여 있다고 칩시다. 어떤 목소리가 들려요. 그 딸기 먹지 마. 이 씨앗을 들고 저기 척박한 땅을 일궈서 심어. 그리고 물 주고 잡초 뽑으면서 5년만 버텨봐. 그럼 넌 평생 먹고 살 과수원을 갖게 될 거야.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뇌는 그 씨앗 주머니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지루해. 배고파 죽겠는데 뭔 헛소리야. 5년 뒤에 내가 살아있을지 어떻게 알아. 당장 저 딸기나 처먹어. 이게 바로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매번 깨지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뇌는 농경을 하도록 설계된 게 아니라 수렵을 하도록 설계됐거든요. 당장 눈앞에 사냥감을 잡아야 직성이 풀리는 이 원시적인 회로가 금융이라는 현대적인 시스템과 만나는 순간 이건 비극의 시작입니다. 주식 차트가 빨갛게 치솟으면 심장이 뛰죠. 그건 뇌가 그걸 익은 딸기로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지루한 인덱스 펀드나 장기 채권을 보면 하품부터 나오죠. 그건 뇌가 그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씨앗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유전자가 그렇게 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부자가 되는 법은 여러분의 그 본능을 거스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반갑습니다. 독하게 말해서 정신 번쩍 들게 해드리는 독한 경제학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의 뇌를 해부할 겁니다. 왜 우리가 자꾸 깡통을 차는지, 왜 똑똑한 사람들이 돈 앞에서는 바보가 되는지 그 진화론적 오류를 낱낱이 파헤칠 거예요. 도파민 중독 손실 회피의 함정, 그리고 왜 진짜 돈 버는 전략은 하나같이 지루해 미칠 것 같은지까지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흡수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는 강철 멘탈을 장착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인생 바꿀 준비 되셨나요? 그럼 바로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뇌 속을 들여다보죠. 여러분 최근에 주식 앱이나 코인 앱 열어보면서 심장이 쫄깃했던 적 있으시죠? 아니면 단톡방이나 텔레그램에서 야 이거 무조건 간다라는 소리 듣고 나도 모르게 풀매수 버튼에 손이 갔던 적은요? 우리는 이걸 투자라고 부르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그냥 도파민 파티입니다. 우리 뇌 깊숙한 곳에는 복측 피계구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뿜어져 나오는데 이게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뭔가 엄청난 걸 얻었을 때가 아니라 뭔가 대박이 터질 것 같은 기대감이 들 때 폭발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심리학 용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하이퍼볼릭 디스카운팅, 우리말로 시간 지연 할인이에요. 이게 뭐냐? 인간은 미래의 큰 보상보다 현재의 작은 보상을 압도적으로 선호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여러분께 지금 당장 100만 원 받을래? 아니면 1년 뒤에 110만 원 받을래? 라고 물으면 대부분 지금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성적으로는 1년 수익률 10%면 엄청난 건데도 우리 뇌는 지금 당장에 미쳐 있거든요. 이 본능이 재테크랑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20년 뒤에 복리로 불어날 10억 원의 가치를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질 신상 아이폰이나 이번 주말의 호캉스보다 낮게 평가합니다. 에이, 20년 뒤에 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일단 즐겨야지. 이게 여러분을 가난의 굴레에 가두는 첫 번째 뇌의 장난입니다. 씨앗을 심어야 할 시기에 자꾸 씨앗을 볶아먹는 격이죠. 자, 이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봅시다. 여러분 뇌는 삼성전자나 미국 인덱스 펀드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솔직히 말해봐요. 지루하죠? 노잼이죠? 아니 저걸 언제 모아서 강남의 집사? 어느 세월에?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왜냐? 지루함은 도파민을 만들지 않거든요. 반면에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상장 폐지 직전의 동전주 혹은 변동성이 미쳐 날뛰는 코인 선물 거래를 보면 어때요? 뇌에서 사이렌이 울립니다. 야, 이거다. 이거 한 방이면 이번 달에 퇴사야. 이게 바로 새로움과 자극을 쫓는 본능입니다. 여러분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자극을 사고 있는 거예요. 강원랜드 슬롯머신 앞에 앉아있는 도박꾼이랑 뇌 상태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진짜 부자가 되는 투자는 페인트가 마르는 걸 지켜보는 것만큼이나 지루해야 정상인데 여러분은 자꾸 롤러코스터 같은 짜릿함을 찾으니 계좌가 녹아내리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도파민에 절여져서 한 방을 노릴 때 누군가는 여러분의 그 본능을 이용해서 아주 손쉽게 돈을 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운이라고 믿는 그 영역이 사실은 철저하게 설계된 덫이라면 어떨까요? 이 심리적 함정을 모르면 여러분은 평생 남의 잔치에 밑거름만 되어주다 끝날 겁니다. 꼭 이런 분들 계세요. 저는 자극 때문이 아니라 뉴스랑 공시 다 분석하고 확신이 생겨서 들어간 건데요. 웃기지 마세요. 그건 사후 확신 편향의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냥 도파민이 시켜서 샀는데 뇌가 나중에 아 이건 이래서 산 거야 라고 소설을 쓰는 거죠. 우리 뇌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거든요. 여러분이 오픈 채팅방에서 가즈아 소리에 휩쓸려 매수한 건 분석이 아니라 군중심리입니다. 원시시대의 무리에서 떨어지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가는 길로 우르르 몰려갈 때 안도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금융시장은 어떻습니까? 남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곳은 이미 끝물입니다. 사자가 나타났다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사자 입속으로 단체로 뛰어드는 꼴이라는 거예요.
제 지인 중에 김대리라고 있었어요. 이 친구 성실하게 적금 붙던 친구였죠. 그런데 어느 날 옆자리 이 대리가 에코프로나 엔비디아로 몇 배 벌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부터 김대리의 뇌는 비상사태가 선포됩니다. 나만 벼락 거지 되는 거 아냐? 평소라면 쳐다도 안 봤을 급등주에 연끌 대출까지 끌어다 박습니다. 처음 며칠은 5%씩 오르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죠. 밤에 잠도 안 자고 미국장 차트만 봅니다. 도파민이 뇌를 지배한 거예요. 결과요? 말 안 해도 아시죠? 마이너스 80% 토막 났습니다. 김대리가 멍청했을까요? 아니요. 일 잘하는 똑똑한 대리님이었어요. 하지만 그 친구의 원시뇌가 현대의 자본시장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도파민에 휘둘려 산 주식이 파랗게 질렸을 때 우리 뇌는 또 어떤 멍청한 짓을 설계할까요? 여기서 인류 최대의 비극인 손실 회피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보세요. 내가 산 주식이 10% 올랐을 때의 기쁨이 큽니까? 아니면 10% 떨어졌을 때의 고통이 큽니까? 당연히 후자죠. 인간은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잃었을 때의 고통을 최소 2배 이상 강하게 느낍니다. 이걸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불러요. 우리 뇌 속에는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놈이 있습니다. 원시시대의 숲을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 조상들은 토끼인가? 라고 기대하기보다 사자다, 도망쳐! 라고 반응해야 살아남았습니다. 공포에 예민한 개체만 살아남아 번식에 성공했고 그 후손이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문제는 이 편도체가 주식 계좌의 파란불을 굶주린 사자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계좌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찍히는 순간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지금 당장 이 고통을 멈춰. 안 그러면 죽어. 이 본능 때문에 한국 개미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합니다. 수익이 난 종목은 그 수익이 사라질까봐 무서워서 익절이라는 이름으로 얼른 팔아칩니다. 이걸 처분 효과라고 해요. 반대로 손실이 난 종목은요, 팔면 내 손실이 확정되잖아요.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으니까 언젠가는 본전 오겠지라며 눈을 감아버립니다. 성공한 투자자는 잡초를 뽑고 꽃을 키우지만 여러분은 꽃을 꺾어서 잡초에 물을 줍니다. 결국 여러분 계좌에는 상장 폐지 걱정해야 할 잡초들만 가득하게 됩니다. 나중에 원금 오면 팔 거야 라고요. 그게 바로 시장에서 가장 멍청한 소리입니다. 시장은 여러분의 평당화가 얼마인지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 하나가 변동성을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변동성은 주가가 위아래로 흔들리는 자연스러운 파도고, 리스크는 내 자산이 영구적으로 사라지는 배의 침몰입니다. 우량한 자산은 변동성이 크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뇌는 그 흔들림 자체를 공포로 느껴서 폭락장에서 투매에 동참합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역시 주식은 도박이야. 아니요. 위험한 건 시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는 멘탈입니다. 사실 더 잔인한 진실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이 손실을 안 보려고 은행 예금만 꽉 쥐고 안전만 외칠 때 사실은 물가 상승이라는 괴물에게 매일매일 내 돈을 뜯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현금이야말로 사실은 매일 가치가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일 수 있습니다. 혹시 존버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버티고 계신가요? 착각하지 마세요. 공부한 자의 인내와 기도하는 자의 방치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상장 폐지 사유 발생하는 종목 들고 제발 사람만 나다오라고 비는 건 투자가 아니라 종교예요. 진짜 투자자는 내 판단이 틀렸음을 인지하는 순간 손실의 고통을 씹어삼키며 손절을 합니다. 내 원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기회비용을 지키기 위해서죠. 여러분은 고집을 피우는 건가요? 아니면 인내를 하는 건가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제 전 직장 상사 중에 박 부장님이 계셨는데 10년 전 차화정 열풍 때 물린 종목을 아직도 들고 계셨어요. 수익률은 마이너스 70%였죠. 이거 팔면 진짜 끝나는 거잖아 라는 부장님의 답변. 그 10년 동안 삼성전자가 몇 배가 오르고 미국 테크주들이 세상을 바꾸는 동안 박 부장님이 지킨 건 자존심이었고 잃은 건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자, 손실의 공포를 이겨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돈이 벌릴까요? 아니요, 산 넘어 산입니다. 이제는 인간의 뇌가 가장 싫어하는 지루함이라는 괴물과 싸워야 하거든요. 복리 좋은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왜 여러분 계좌에는 복리의 마법이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그 마법이 일어날 시간을 안 주거든요. 복리는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 인내의 문제입니다. 복리 그래프는 처음에는 바닥에서 기어가다가 나중에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문제는 그 수직 상승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구간, 제가 데드존이라고 부르는 지루한 구간입니다. 자산이 1억에서 2억이 되는 데는 7년이 걸릴 수 있지만 10억에서 20억이 되는 데는 똑같은 수익률이라도 체감 속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개미들은 이 초기 7년을 못 버텨요. 1년채 10% 벌어서 몇백만 원 수익 나면 에이 이거 벌어서 치킨이나 사 먹지 언제 부자 돼? 하고는 판을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다시 0부터 시작하죠. 여러분은 복리의 마법을 부리는 마법사가 아니라 싹이 나기도 전에 땅을 파헤치는 성급한 농부예요. 유명한 실화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대형 증권사에서 고객 수익률을 조사해봤더니 1위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계좌였답니다. 2위는 계좌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몇 년간 접속을 못한 사람이었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시장이 오르건 내리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번 겁니다. 뇌가 없거나 뇌를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야 비로소 인간 본능의 방해를 받지 않고 복리의 혜택을 누린 거죠. 여러분이 매일 주식창 켜서 호가창 들여다보는 그 순간이 사실은 여러분의 수익률을 갉아먹는 순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는 거 아시죠?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손가락을 가만히 못 둘까요? 왜 우량주를 팔고 이름도 모르는 급등주로 갈아탈까요? 그건 여러분이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허영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장을 이기려고 애쓰지 마세요. 단타 쳐서 전업 투자자 됐다는 사람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건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만큼 어려운 영역입니다. 나머지 99%의 평범한 우리들은 매매를 하면 할수록 수수료랑 세금으로 나라와 증권사만 좋은 일 시킵니다. 통계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과 매매 횟수는 정확히 반비례합니다. 많이 움직일수록 가난해진다는 뜻이에요. 나는 세력의 의도를 읽는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은 그냥 고래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일 뿐입니다. 예전에 할머니가 장롱 속에 넣어두고 잊어버린 주식이 수십억이 되어 있었다는 뉴스 보셨죠? 그 할머니가 차트 분석을 해서 들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잊어버려서 부자가 된 겁니다. 똑똑한 척하며 매일 매수 매도 버튼 누르는 김씨보다 멍청하게 가만히 있던 할머니가 이기는 곳, 그게 바로 자본시장입니다. 지루함을 견디려면 주식의 말림부터 끄세요. 배당금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종목에 투자해서 그 돈으로 맛있는 거라도 사 먹으며 버티세요. 그리고 투자 자체를 취미로 만들지 마세요. 투자는 수단이어야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본업에서 몸값을 올리고 투자는 기계에 맡기세요. 그런데 또 다른 복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과 복잡한 것에 매료되는 허영심이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제가 그냥 미국 지수 펀드에 매달 100만원씩 20년 넣으세요라고 하면 에이 그런 뻔한 거 말고 좀 더 화끈한 빅이 없어? 라고 하시겠죠. 이게 바로 복잡성 편향입니다. 우리는 해결책이 너무 단순하면 그걸 의심해요.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울 리 없어. 뭔가 엄청나게 심오한 비결이 있을 거야. 라고 믿고 싶어 하죠. 자산운용사나 전문가들은 여러분의 이 허영심을 먹고 삽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어려운 경제 용어를 써대는지 아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역시 전문가는 다르구나 하며 비싼 수수료를 기꺼이 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파는 화려한 파생 상품들, 나중에 결과 보면 지루한 인덱스 펀드보다 못한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여러분은 수익을 사는 게 아니라 나 이렇게 고급 투자를 하는 스마트한 사람이야 라는 지적 허영심을 사고 있는 거예요. 경제 뉴스 매일 본다고 주식 잘할 것 같죠? 공부는 소음이 아니라 지식을 쌓는 것이어야 하는데 어설픈 뉴스는 여러분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본 5분짜리 급등주 분석은 지식이 아니라 소음입니다. 그 소음을 지식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과도한 자신감에 빠져 몰빵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인류 최고의 지성들이 만든 복잡한 모델이 무지한 인내 앞에 무릎을 꿇은 사례는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아직도 특별한 세력주 비법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여러분의 투자판을 심플하게 정리합시다.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상품에는 원도 넣지 마세요. 구조가 복잡한 상품은 거르세요. 그건 여러분의 수익보다는 판매자의 수수료를 위해 설계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투자 원칙을 아주 단순하게 만드세요. 나는 매달 월급날 나스닥 ETF를 시가로 50만 원어치 산다. 이게 끝이어야 합니다. 빨리 벌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이미 사기꾼들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게 사실은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걸 제발 좀 깨달으세요. 자, 이제 여러분의 오만함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어제 저녁에 경제 뉴스 보고 역시 내 예상대로 금리가 동결됐네라고 생각하셨나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통제 환상에 빠져 계십니다. 로또 번호를 내가 직접 고를 때 당첨 확률이 높다고 믿는 것과 똑같아요. 차트에 줄 몇 개 긋고 보조지표 본다고 주가가 여러분 뜻대로 움직입니까? 시장은 전 세계 수억 명의 욕망과 정치 경제가 뒤섞인 거대한 카오스입니다. 방구석에서 하는 내일은 오르겠군이라는 생각은 분석이 아니라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개미들이 가장 많이 시도하다 망하는 게 마켓 타이밍 잡기입니다. 지금은 너무 고점이니까 팔고 조정 오면 다시 사야지. 하지만 현실은 여러분이 팔면 더 오르고 참다 다시 사면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직감이 바로 대중의 공포와 탐욕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적으로 지난 30년 동안 시장이 가장 크게 올랐던 단 며칠만 놓쳐도 전체 수익률은 형편없어집니다. 그 기적같은 상승의 날들은 대개 폭락장 바로 다음에 찾아옵니다. 시장을 예측한답시고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사람들은 그 상승의 날들을 놓칠 확률이 99%입니다. 뉴스는 여러분의 판단력을 흐리는 노이즈일 뿐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호재 때문이라 하고 떨어지면 악재 때문이라며 사후 약방문을 써댑니다. 이런 정보들을 뇌에 집어넣으며 나는 스마트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부자들이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뉴스가 만들어내는 대중의 광기를 이용합니다. 똑똑하다는 전문가들의 종목보다 원숭이가 다트 던져서 고른 종목 수익률이 더 좋았던 실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측하려는 그 오만한 손가락을 묶으셔야 합니다. 이제 인정합시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도파민에 환장하고 손실의 비명을 지르는 원시인의 뇌를 가졌습니다. 의지력은 배터리랑 똑같아서 퇴근하고 지친 상태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의지력을 믿지 말고 시스템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의사결정권 자체를 기계에 넘겨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동 이체와 자동 매수입니다. 월급 들어오는 날 돈을 구경하기도 전에 미리 정해둔 우량 자산으로 돈이 빠져나가게 만드세요. 이번 달은 카드값이 많이 나왔으니까 좀 덜 투자할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진 겁니다. 그 돈은 백화점이나 온라인 쇼핑몰이 이미 가져가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여러분의 손을 거치지 않고 돈이 곧바로 일터로 가게 만드세요. 그리고 리밸런싱을 기계적으로 하세요. 주가가 오를 때 시스템은 비중이 커진 자산을 팔아 수익을 챙기고, 주가가 내릴 때 시스템은 싸진 자산을 더 담습니다. 인간의 본능과는 정확히 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걸 1년에 딱 2번만 하세요. 이게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걸 실천하는 유일하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도파민의 방향을 틀어버리세요. 쇼핑할 때 나오는 도파민을 내 자산이 쌓일 때 나오는 도파민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자산 현황을 그래프로 그리세요. 자산이 1,000만원, 5천만원, 1억 이렇게 늘어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레벨업의 칭찬을 해주세요. 숫자가 늘어나는 걸 게임처럼 즐기기 시작하면 더 이상 테마주나 급등주에 한눈 팔지 않게 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의 뇌 구조를 탈탈 털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3줄 요약해드릴게요. 뼈에 새기세요. 첫째, 너 자신을 믿지 마라. 당신의 본능은 재테크의 최대적이다. 둘째, 의지력 대신 시스템을 구축하라. 자동 매수만이 당신의 노후를 구원한다. 셋째, 지루함을 친구로 삼아라. 진짜 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내의 시간에 벌린다. 부자가 되는 법은 단순하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의 원시적인 본능을 매일 이겨내야 하거든요. 당장 오늘부터 투자 애발림 다 끄시고 딱 한 종목이라도 평생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우량자산 자동 매수 설정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자본주의라는 밀림에서 과수원 주인이 되는 첫 번째 삽질입니다. 지금까지 독한경제학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직설적으로 말씀드린 이유 다들 아시죠? 여러분이 이 냉혹한 자본주의 시장에서 소중한 자산을 잃지 않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통장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깊고 유익한 통찰로 돌아오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산딸기와 씨앗 기억하시죠? 이제 여러분 손에는 씨앗 주머니가 들려 있습니다. 옆집 사람이 급등주 먹고 수익 인증한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5년 뒤, 10년 뒤 그 사람은 여전히 운을 시험하며 위태로운 숲을 헤매고 있겠지만 여러분은 직접 일군울창한 과수원 그늘 아래서 평온한 자유를 누리고 있을 테니까요. 진정한 부의 자유는 본능을 이겨낸 인내 뒤에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그 인내를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건승하십시오. 자, 이제 우리 함께 씨앗 심으러 갑시다.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